우리는 에리카 커크에게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사악한 구석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커크에게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에리카 커크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부통령님, 저는 여기 무대에 에리카 커크 대신 나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녀가 매우 심각한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냥 무섭고 온라인을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에게 말하고 싶어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저건 남편 잡아먹는 여자야, 친구야. 이건 인터넷에서 가장 좋은 것 중 하나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곳은 어둡고 지저분하고 때로는 끔찍하거든요. 가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타일러 로빈슨 재판 중입니다. 그리고 찰리의 암살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충격적인 이유 중 하나는 캔디스 원스가 주도한 에리카 쿡에 대한 마녀 사냥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캔디스 원스가 거짓말하는 마녀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녀는 이 모든 일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든 끔찍한 인간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단순히 자기애적인 관심병자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걸로 찰리 아내를 망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에리카 쿡이 남편을 잃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잃고 이런 일을 공개적으로 겪고 있으며 이 거대한 조직과도 맞서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게다가 그녀가 온라인에서 마녀 사냥을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 재판들이 진행되면서 캔디스가 거짓말을 계속 들키고 있고 에리카가 결국에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인터넷에 에리카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에리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며 캔디스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습니다. 도던 피터슨의 딸 미카엘라 피터슨이 올린 이야기를 먼저 소개할게요. 작년에 6살 딸이 바이러스로 위독했을 때 에리카 커크 씨는 저를 직접 알지 못했지만 매일 연락하며 의사와 연결해주고 분유도 보내주었어요. 우리가 바이러스성 질환인 줄 알기 전 우유 알레르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도 계속 안부를 챙겨줬고 열 이틀 동안 병원에 있었을 때는 제가 가장 많이 연락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이렇게까지 해준 건 정말 놀라웠어요. 이렇게 이유 없이 도와주려는 사람을 만나는 건 정말 드물어요. 이런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져요. 하지만 이건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더 많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건 데니 필립스의 이야기예요. 올해 초에 제가 수술이 필요했는데 한 달 넘게 의사를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에리카가 나서서 저를 의사와 연결해줬고 저는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을 수 있었어요. 본인도 많은 아픔을 안고 있으면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아요. 에리카는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친절하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참고로 여러분, 우리가 캔디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는 분위기가 꽤 극단적으로 달라질 거예요. 네, 정말 그래요. 2024년 M페스트에서 남편과 부스를 둘러보다 프로클레임 엑스 바이블 365 테이블에서 에리카를 만난 기억이 있습니다. 에리카가 자기 아기도 아닌 아기를 안고 바쁜 시간에 여유롭게 돌아다녀서 이상하다고 느꼈던 게 기억나요. 에리카가 마치 제 생각을 읽은 듯 아기 엄마가 잠깐 쉬고 숨 돌릴 수 있게 제가 대신 봐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때 에리카는 이미 찰리의 아내로서 유명한 사람이었지만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다른 엄마를 위해 시간을 내줬어요. 군말 없이 오히려 기쁘게 도와줬죠. 그게 바로 제가 알고 사랑하는 에리카 쿡이에요.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그런 조작된 거짓말이 아니에요. 몇 년 전 TPOSA 인플루언서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인플루언서 가족은 사건 경위를 두고 수상한 태도를 보이며 사람들을 속이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인플루언서에겐 전 연인 사이 딸이 있어 많은 이들이 기부금이 딸에게 직접 전달되길 원했죠. 저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인연이 있었고 그에게 직접 돈을 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금 행사를 열었죠. 그 인플루언서의 불안정하고 이상한 아버지는 제가 그들과 관련 없는 딸을 위해 모금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여러 번 저를 협박했어요. 그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한 모금이었기 때문이죠. 에리카는 이 상황 동안 저와 계속 연락을 했어요. 그녀는 생명을 잃은 것에 마음이 아팠고 이제 그 어린 소녀가 어머니 없이 남게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거든요. 또한 감동적인 이야기로 에리카 커크는 남편의 살인 혐의를 받는 이의 신문 중 낯선 이에게 위로를 건네며 사랑을 보여줬어요. 다이앤네 브란체는 자정의 친구들과 법정 공개 저석에 줄을 섰어요. 점심 휴정 때 브란체가 친구인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사랑을 보여줬어요. 보도에 따르면 브란체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에리카 커크가 때때로 울고 팔찌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관찰했다고 해요. 미망인인 커크가 감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그녀에게도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남편의 재판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세요. 그렇죠. 남편의 죽음에 대한 재판인데 그녀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디서나요? 그리고 지금 캔디스에 대해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과의 대조가 좀 보기 힘들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밀크바에서 나온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결혼은 정말 최고의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놀라워요. 당신에게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 나도 사랑해요, 자기야.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에리카 커크입니다. 찰리 커크는 제 남편입니다. 우리는 에리카 커크에게 뭔가 깊이 잘못되고 사악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에리카 커크에게는 뭔가 옳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에리카 커크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지 않았다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에리카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바로 감옥으로. 적어도 조사 차원에서는 에리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논란이 될 만한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속였다고 생각하지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남편을 정말 잘 기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요. 그의 비전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무엇일지 이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축복받았다고 느껴요. 그리고 만약 그의 아내가 정말로 그냥 미망인이었다면 그녀는 평범한 인간처럼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진짜 미망인처럼 행동했을 거예요. 저는 그냥 가서 울고 싶어요. 그녀의 일은 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혼난다며 그녀가 우는 게 우리 탓이고 우리가 감히 그녀 남편을 죽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려 한다고요. 여러분, 이 대조가 보이시나요? 이제 사람들이 캔디스와 에리카를 비교하며 캔디스가 화제가 되는 이야기를 다룰 거예요.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그녀는 이번 주말에도 또 같은 일을 했어요. 매주 반복돼서 시계 맞춰놓은 것처럼 늘 그래요. 그녀가 말해요. 아빠는 어디 있어요? 3살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 애는 3살이에요.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여성이 회사를 이끌 자질이 없다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건 믿을 수 없을 만큼 감정적인 반응이기 때문이죠. 남편이 공개적으로 암살당한 후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었던 미소예요. 에리카 커크가 찰리 같은 천재를 어떻게 속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과거 인터뷰를 들을수록 더 멍청하게 들려요. 그는 여성에 대해서는 천재가 아니었죠.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이때 에리카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오디션에 도전하고 있었죠. 누군가 X에 올린 걸 봤는데 정말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찰리 커크라는 남자가 조직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지 모를 정도로 속임을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보는 그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에요. 저도 정말 그래요. 그게 완전히 맞는 말이에요. 결국 그녀는 찰리의 아내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찰리는 정말 사랑을 원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을 결국 얻지 못했다는 점도 생각해야 해요. 그리고 이 장면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데 그녀가 차 안에 있는 장면이에요. 저는 그녀가 이 홍보 캠페인을 주도한 건 찰리를 사랑해서라고 믿어요. 그녀는 린든 베인스 존슨이 JFK를 사랑한 것처럼 찰리를 사랑했고 슬퍼할 시간도 없었죠. 그녀는 그의 시신이 아직 식기도 전에 새로운 지도자로 취임해야 했어요. JFK는 총에 맞아 사망했죠.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LBJ가 나서야 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저는 LBJ가 사실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찰리의 인생에서 아무것도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생각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요. 그의 인생에는 진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에리카 커크는 코로나 백신이에요. 이건 사실이고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백신이 우리 모두를 죽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이니까요. 이제 그녀는 갑자기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되었어요. 남편을 잔소리하는 대신 그의 노고를 인정해요. 말했듯이 이건 감정적 반응을 유도하는 반복 전략이에요. 봐요. 그녀는 공경에 처한 여자예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그래서는 안 돼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녀는 말했듯이 기술의 산물일 뿐 미워하거나 원망할 대상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 가까워질수록 악마가 더 열심히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네. 그 악마 같은 에리카. 너희들은 캔디스에 대해선 아무것도 없잖아. 부통령님, 저는 에리카 커크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가 심각한 협박을 받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무섭고 온라인에 보면 사람들이 저보고 죽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감당이 안 돼요, 부통령님. 정말 너무 힘들어요. 닦고 눈물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아이들이 고아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부통령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제이디 벤스에게 말하고 싶어요. 빨리 정신 차리세요. 알겠어요? 저건 검은 과부거미 같은 여자예요, 친구. 물릴 거예요. 저는 충분히 봤어요, 여러분. 정말 충분히 봤어요. 에리카 커크는 경찰서로 끌려가서 조사를 받아야 해요. 곧 그녀가 10가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5년 후에요. 그녀는 위험해요. 제 아이들이 이 시기를 되돌아볼 때 모든 걸 보게 될 거예요. 아이들은 세상이 그들의 아버지에 대해 어떻게 말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들의 어머니와 자신에 대해서도요. 아이들은 모든 헤드라인을 읽을 수 있어요. 모든 비난, 모든 거짓말까지요. 제 기도는 아이들이 그런 소음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어머니가 어떻게 나섰고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사랑해요. 저만 아직 이걸 겪고 있는 건가요? 와,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과 어둠의 대결이라고 말했죠, 여러분. 실제로 찾아보면 발견하게 돼요. 하지만 저희가 말했듯이, 그리고 이건 중요한데,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캔디스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살펴보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아요. 이건 조밥이 보낸 거예요. 에리카 커크에 대한 멋진 이야기 많이 보고 있어요. 약간 관련 있어요. 아내와 저는 부모가 된 지 얼마 안 돼요. 2달 된 딸을 데리고 제가 하던 행사를 따라가려고 나라를 가로질러 뉴욕까지 가기로 철없이 결정했어요. 저희는 행사장에 도착해 행사팀 모두가 저희 가족의 새 구성원을 반가워했어요. 딸아이는 계속 웃었고 저희는 모두에게 인사했어요. 문이 열리자 저희는 무대 뒤로 이동했어요. 아내가 아기를 먹여야 해서 저희는 대기실을 찾았어요. 문제는 제가 2명의 연사 중 1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사가 약간 까다로운 분이라 저희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사 대기실 소파 대신 접이식 의자를 찾아 아내가 행사장의 대형 조리실에서 딸을 먹였어요. 행사장 구조상 무대에 가려면 주방을 지나가야 했어요. 행사 시작 15분 전쯤 다른 연사와 그녀의 경호원들이 저희가 쫓겨나 있던 주방을 지나갔어요. 저는 이 팀과 자주 행사를 해서 방한 사람들을 모두 알았어요. 모두가 우리 딸을 보고 감탄했고 저는 아빠의 직장 친구들에게 딸을 소개했지만 한 명은 제외했어요. 모두에게 등을 돌린 채 바깥문에 기대 있던 사람은 캔디스였어요. 그녀는 저희 가족이 주방을 지날 때 이미 우리를 지나쳤죠. 15분 동안 모두가 우리 아기를 칭찬했지만 그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정말 어색했고 결국 행사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어요. 아내와 딸이 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대기실로 가는 동안 저는 그들에게 키스했어요. 제 소개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해서 저는 캔디스를 지나 무대 위로 걸어갔고 우리는 친구인 척했어요. 여기가 바로 그 행사예요. 직접 판단해보세요. 직접 판단해보세요. 어느 쪽을 지지하실 건가요? 어느 쪽을 응원하실 건가요? 빛과 어둠의 대결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죠. 이 문제에 대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